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젊은 날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일까요? 더 큰 돈을 벌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85년을 살아보니 가장 뼈아픈 후회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보짓이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내 몸 부서져라 일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니 어느 날 문득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평생을 바쳤는데 왜 나는 지금 초라할까? 나는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짐처럼 여길까? 옛 현자는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로 결정된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그러나 결국 내 노년을 무너뜨리고 많은 그 5가지 바보짓에 대해 아프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따뜻한 쉼표를 찍어드리고 싶은 아우라노트의 박서윤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셔서 우리의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해 전 76의 김정숙 어르신이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사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평생 자부심이자 노후의 기둥이었죠. 그런데 3년 전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성공하면 제가 어머니 평생 호텔 스위트룸에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하나뿐인 아들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뿐인 상가를 팔아 아들의 사업 자금에 모두 보태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업은 2년 만에 망했고 아들은 빚쟁이를 피해 도망 다니느라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지금 차가운 월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은 내 집을, 내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은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내 노후를 자식 손에 쥐어준 이 늙은 어미가 한심할 뿐입니다. 그분의 눈물에는 우리 시대 부모님들의 가장 아프고 가장 어리석은 희생의 민낯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공원에 가보면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자신보다 더 큰 유모차를 힘겹게 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내 손주니까 아들 녀석이 일해야 하니까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텨냅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기 파괴를 혼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라는 그 이름이 어느새 내 남은 인생을 옥죄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넌 왜 몰라주니? 그 서운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자식과의 관계마저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 족쇄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더 많은 것을 해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위급 상황이 닥치면 아이보다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먼저 숨을 쉬어야 아이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도 똑같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 노후가 무너지면 자식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85세가 되어 보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 바보짓들이 참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자 자식을 진정으로 독립시키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5가지 바보짓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후회와 서름이 아닌 평온함으로 채워줄 이야기이니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마지막 보루인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바보짓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정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미리 좀 주면 자식들이 나를 더 잘 모시지 않을까? 어차피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도 성급하게 집이며 땅이며 돈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은, 특히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품위이자 나를 지켜줄 마지막 무기입니다. 돈이 있을 땐 어머님, 아버님이지만 돈이 없으면 짐이 됩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모든 왕국을 딸들에게 나눠주고 결국 딸들에게 버림받아 폭풍 우 치는 황야를 헤매는 그 왕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통장, 내 이름으로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연금 안에서 가끔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손주 용돈 10,000원 쥐어주는 여유를 보여주면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둘째, 황혼 육아에 내 삶을 갈아넣는 바보짓입니다. 엄마, 나 복직해야 하는데 애 좀 봐줄 수 있어? 남한테 맡기기는 불안해서 그래. 이 아들, 딸의 간절한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딱 1년만 하고 시작한 일이 3년이 되고 5년이 됩니다. 몸과 마음에 붕괴하지만 여러분, 60대, 70대의 몸은 20대, 30대의 몸이 아닙니다. 아이를 안고, 업고, 뛰며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은 내 무릎과 허리의 연골을 그대로 갈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몸만 무너집니까? 마음도 무너집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아들, 며느리는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그런 거 먹이지 마세요. 어머니, 그렇게 안아주시면 벌은 나빠져요. 나는 공짜 부모가 되고 자식은 깐깐한 고용주가 됩니다. 그렇게 서운함이 쌓여 평생 좋았던 모자 관계, 모녀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손주는 사랑의 대상이지 책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키울 책임은 나에게 있었지만 손주를 키울 책임은 나의 아들, 딸에게 있습니다. 봐주시더라도 조건을 거십시오. 일주일에 딱 이틀만이다. 오후 5시까지만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수고비를 요구하십시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희생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게 됩니다. 셋째, 자식의 성공에 내 노후를 거는 바보짓입니다. 앞에 2가지 바보짓이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그래서 자식이 집을 사면 내가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주고 자식이 사업을 한다면 내 노후 자금을 깨서 밀어줍니다.
이것은 정서적 독립에 실패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통해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너는 반드시 성공해서 나의 희생을 보상해야 한다는 무섭고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왔을 뿐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자식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분리하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노후는 자식의 성공 여부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가벼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해야 합니다. 넷째, 나중에라며 내 몸을 방치하는 바보짓입니다. 내가 아파도 병원비 아깝다고 참습니다. 이 돈 아껴서 손주 과자 하나 더 사줘야지. 자식들한테 돈 달라기 미안해서 그렇게 작은 병을 키워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을 만들고 맙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계산법입니다. 노후에 가장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병비입니다. 오늘 내가 아낀 1만 원짜리 진료비가 10년 뒤에 한 달에 300만 원짜리 간병비로 돌아옵니다.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늙어서 내 몸 하나 건강하게 건사하는 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배려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자식은 내 걱정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몸을 방치해 병상에 눕게 되면 그것은 자식의 삶까지 함께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내 자식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미뤄뒀던 치과 치료부터 받으시고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다섯째, 착한 부모가 되기 위해 쓴소리를 참는 바보짓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서운한 게 있어도 내가 참아야지, 복잡하게 만들기 싫다며 입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참는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서름이 되고 화병이 됩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데서 터져 나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가 내 맘을 알아? 이런 감정적인 폭발은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착한 부모가 아니라 건강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 내 부탁을 당연하게 여길 때 참지 마십시오.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얘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 어미 마음이 참 서운하구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에게 부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나의 경계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존중할 때 자식도 비로소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바보짓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째, 내 마지막 무기인 재산을 미리 주는 것. 둘째, 내 몸과 마음을 갈아 넣는 황혼 육아. 셋째, 자식의 성공에 내 노후를 거는 것. 넷째, 내 몸을 방치하여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다섯째, 서운함을 참기만 하다가 화병을 만드는 것. 결국 이 모든 바보짓은 나보다 자식을 우선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독한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을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에 나 자신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내 노후를 비춰줄 등불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식을 위한 희생을 멈추고 나를 위한 존중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당당한 노후를 위해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당신이 내일 당장 그만두거나 혹은 시작하고 싶은 작은 다짐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비슷한 서름을 겪는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맺어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셨고 이제 더 현명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나를 지키는 당당함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